제가 신문에 민심 불질은 부동산 4인방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제가 정말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게 뭐냐. 부동산 4인방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염장 4인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염장 지른 사람들. 네네. 지금 젊은이들의 핵심적인 불만은 뭐냐. 아니 정부가 내가 빚진 거 탕감해줄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 빚은 내가 갚고 그렇죠. 살 테니까 제발 무슨 40%네 4억이네 6억이네 뭐 TV, LTV DTI. 이런 거 좀 DSLR. 갖고 장난 좀 치지 DSR. 마가 청년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 제가 그런데 예. 그 요새 이제 그 가을이라 지역 축제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동네 축제들. 네. 예. 지난번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토요일날 이제 그 축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좀 신도시처럼 조성된 항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젊은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그 젊은 부부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맥주 이제 한 잔 마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자기가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는 지난 대선 때 투표를 그 정말 고민을 했대요. 왜냐하면 네네. 비상계엄은 분노하는데 네. 민주당을 찍으면 경제가 걱정이 되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경제가 네. 걱정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부동산 정책 나오는 거 보고 자기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대요. 국가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는 겁니까? 라면 굉장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고 희망이고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주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은 건실한 투자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비생산적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 이제 하지 마.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주식 투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뉴욕의 부동산 값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가치, 그다음에 도시의 가치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집값도 계속 오르는 것도 나는 전 좋다고 봐요. 다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왜곡된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급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것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자꾸 좌파 정부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느냐?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공급이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공급이 안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하면 자기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표가 안 나옵니다.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돼서 아파트들이 맞습니다. 들어서고 중산층이 되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실장이나 그 얘기했잖아요. 집 한 채를 갖게 되는 순간 국민들이 급격하게 보수화된다. 보수화된다. 저서에 이게 있죠. 이제 실증적으로 다 네. 드러났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심리에서 공급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밥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그것을 막 때려 잡아가지고 누르고 너희들은 이제 집 사지 마. 현금 9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집을 못 사겠는데 자기들은 이미 다 거기에 집이 엄청나게 있고 그것도 갭 투자와 이 재개발 딱지 해가지고 집을 다 사놨고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가장 이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게 지금 젊은이들은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를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이 투명하고 건실하면 와 저 사람 대박, 그렇죠. 잘 살았네, 나도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이 부동산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빚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금만 갖고 산 사람들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있는데 네. 나는 다 우리 와이프가 건실히 모은 돈이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내 이 딸 결혼 사건 이거는 나는 하나도 모르고 딸이 뭐 심리 상담 뭐 오래 받아서 뭐 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 대는 것처럼 지금 이분들의 핑계가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뭐 줄 수밖에 없어서 줬던 거고 나는 투기가 아니야. 그런데 너네가 하려는 게 투기야라는 식의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일단 이제 부동산 4인방, 염장 4인방의 재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표로 만들었는데 자 지금 저분들이 서울 어디라도 좋다. 내가 빚내서 좀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융자금을 깎고 뭐를 깎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경 국토부 1차관 판교죠, 판교. 야, 저 프로지오그램블 좋은데요? 판교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아, 있고요. 거기. 거기에요. 네. 코앞에는 경부고속도로 입구가 있고 그죠, 그죠, 네. 그죠. 뒤에는 분당선 서현역이 있고 네. 바로 옆에는 강남 나갈 수 있는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아, 부동산을 좀 거기구나. 아는 사람은 네, 네. 저기 엄두도 못 내요. 네. 야, 그 너무 저거- 비싸가지고. 네. 저거 40억까지 됐어요. 40, 이제. 지금 40억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박이네. 당시에 33억 주고 샀는데 네. 14억 전세를 받았고 네. 최근에 6억까지 더 올라가가지고 네. 자기 자본은 한 18억 정도로만 40억 아파트를 산 거예요. 우와. 훌륭하네. 누가 봐도 갭 투자지. 이야. 그치. 네, 아주 대단하- 갭 중에 대단하네요. 갭갭이요, 갭갭. 그쵸.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지금 계엄령, 지금 일부에서는 계엄령이라고 젊은이들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또 명명을 했죠. 아, 그 부동산 무슨- 계엄령이다. 부동산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계엄령이라고. 부동산 누가 계엄령 하면은 네. 반드시 포고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포고령 제1호 네. 전세 살지 마라. 전세 내주지 마라. 그렇죠. 제2호 은행 대출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다음에 포고령 3호 네. 어디다 대고 강남 3구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죠.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지금 저 사람 이상경 1차관은 전세를 끼고 지금 구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포고령에 따르면 포고령 위반이네. 그건 위반이죠. 네. 예, 부동산 포고령 1호 위반입니다. 그리고 네. 부동산 포고령 5번이 있죠. 예. 뭐요? 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처단한다. 자,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 한번 보겠습니다.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저기도 왠지 좋아 보인다. 이름이 긴 게. 네. 현대지, 현대 아이파크. 네. 저것도 45억 안팎이네요. 2013년 개포동 1단지를 개포주공. 사고 저분이 이제 부인이 알뜰살뜰 저 드립 치셨던 분 아니에요? 아, 와이프가 알뜰살뜰은 장미 아파트였나? 야, 또 경매 낙찰이에요. 이야. 예, 아. 일반 분양이라거나 네. 나온 매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산 게 아니라 네. 경매 시장을 보고 들어가 가지고 낙찰 받은 겁니다. 아. 이건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이라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경매 낙찰은 경매 일반 낙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저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요. 전문가적 수준 아니면은 잘 네. 엄두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경매 낙찰 나오는 건 그 집에 문제가 있거나 네. 임차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안 나간다거나 예, 네. 부동산 사정 때문에 막 버팅기고 있는 예. 그런 매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경매 낙찰 받아도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네. 쫓아내야 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혹시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매 낙찰 받은 거는 부동산에 상당한 어떤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오피스 개포분이 개포동 사시나 보다. 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지금 55억의 매물 나온다라고 써주셨네요. 와. 아, 대박. 그러면 저게 45억이라고 써 있는데 네. 10억이 그 사이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2억 원 금융위원장 네. 2억 원이죠, 2억 원. 예. 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의 그 핵심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도 역시 서초 레미안 아파트 30억 안팎. 이것도 지금 또 엄청 비쌀는지 모르겠네요. 네. 딱지 구입했다고 그러고요. 딱지. 2억 원 금융위원장도 아까 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에 갭 투자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 근데 뭐 이 네 명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도 뭐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도 네. 송파 장미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잘 보유하고 있고 본인의 정작 지역구에서는 전세살이하고 있죠. 그 지도로 쫙 나왔어요. 네, 61명이 지금 네, 민주당 예, 의원들 어디 사나 뭐 지금 이거 나온 거 보니까 투기가을 지구에 네. 전부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네. 대부분이 73%인가가 대부분이 정작 지역구에서는 전세 월세살이 하고 있다. 예. 지금 그 뉴데일리 경제에서 단독 보도한 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권 보유, 다주택, 고액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이런 받았다는 뜻인데요. 이제 거기에 거론된 분들을 보니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그 다음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 최성아 해외 언론 비서관, 김상호 비서관. 이 밖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비서관은 그 변호사 하셨던 김상호 씨 그분인 거죠? 아무튼 네.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을 6채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아니 근데 보겠다. 문재인 정부 때 그 김상조 실장이 네. 아마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전에 자기 전세 보증금 15%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경질됐고 네. 장하성 씨도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강남에 살아가지고 논란이 됐고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고약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도 더 세지고 그렇죠. 사례도 더 고약해진 사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도 이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수화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우리는 누렸지만 당신들은 누리면 자기들한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못된 맞습니다.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달라. 나도 그곳에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주거 사다리를 제발 발로 걷어차지 말아다오. 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부자 나라지만 젊은이들이 독립할 때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일단 취업하면 모기지로 집을 삽니다. 네. 그래서 다운페이로 뭐 계약금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를 일단 내고 그다음은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할부처럼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집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네.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이건 자기들은 다 그 강남 상구에 집 사놓고서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 버리니까 도저히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국부는 어쨌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걸 통해서 가구들도 다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된 것이고 맞아요. 그게 국부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거기 아주 악질적인 투기꾼들만 잡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겠다. 그럼 이제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평생 임대 아파트에만 살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 내로남불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거를 굳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래 돼서 하는 이유.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5,000포인트 가게 만들겠다 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저는 일종의 이게 지금 주식 호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갈 수 있는 돈을 완전히 틀어막고 그 돈으로 그럼 결국 사람들은 여윳돈이라도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네. 주식 지금 불장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식으로 해서 돈을 좀 모으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도 이 시장을 지금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은 건전한 시장이고 네, 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의 시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결국은 큰 정책적 그림과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 철학에 굉장히 굳건히 기초한 지금 정책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개 이제 레이어들이 쌓인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이제 그 좌파적인 시각.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있어요. 집까지는 하여간에. 보수화된다는 예, 건 그 뭐 거의 그 자본주의를 이상하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제 네. 하나 깔려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의 실익과 관계, 정치적 이익이 네. 거기에 얹혀져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얹혀 있는 게 이제 코스피에 대한 네. 집착이에요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막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불과 5달 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도 생각이 바뀌었다. 네. 그거를 죄악시하지 말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짓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는 네, 거기엔 이 코스피에 대한 집착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일반 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동산 투자가 더 투기성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더 투기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는 어느 종목에 투자하느냐, 또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야 그거는 저기 부동산은 투기야. 근데 여긴 건실하고 생산적인 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투자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빚을 내건 말건 어디 투자할 거를 왜 대통령이 정해줍니까? 아니 그게 가장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에요? 네. 왜 내가 내 돈 갖고 몰빵을 하건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보건 내 돈 갖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선에서 빚을 내서 내가 뭘 하겠다는데 네. 그걸 왜 대통령이 아니야 은주야 너는 부동산은 아니야 너 주식에 할래? 왜 대통령이 나한테 네. 내 투자 인생에 대해서 네. 관여를 하죠? 네.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예. 이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네. 막 거래 때문도 있지만 잠깐 나온 매물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로 하여금 사버리면 그게 전체 시세 상승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토지 거래해도
거래량이 떨어져도 네. 잠깐 나온 매물 현금을 다수 보유한 사람이 맞아, 사버리면 그 시세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고 또 전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국회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 놓은 그 전월세 개갱신법 네. 지금 2년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2년 연장할 수 있고 혹은 3년 3년 그럼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 가분개들은 어디 서울 수도권에서 살려고 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임대 아파트에나 살아. 주식 보유하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하면 보수화 되니까 평생 임대로만 살아라고 하는 정치적 이득이 좀 가장 가장 기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득. 네.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2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원래 지역구가 청주였는데 청주에 집 한 채, 강남에 집 한 채 있었는데 2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청주 걸 팔아버렸어요. 과감히 팔았죠. 강남 것만 안 과감하다. 다만 그래서- 청주로. 저는 이 코스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열망에 부응하려면 네. 아까 그 염장 4인방을 비롯해서 네. 정부 고위 공직자들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등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강남 상구에 있는 집 다 팔고 그렇죠. 그걸로 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죠. 국부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든지 한다면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문제가 돼서 지금 대통령은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물을 내놓을 때도 시장 가격으로 왜 내놓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의 기조를 맞추려면 낮춰서 강남 DH 무슨 퍼스트인가 뭐 저거 45억? 30억으로 내놓으세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맞춰가지고 한 그렇죠. 15억에다가 그렇죠. 10억 정도에다가 내놓으면 야 예. 진짜 이 정부가 10분 만에 팔립니다. 네. 솔선수범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왜 정부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부인하면서 개개인들이 그 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행정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장 가격에다 물건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할 때는. 2억 원 금융원장 그분도 이제 그 솔선수범 하겠다고 하나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가족한테 처분하겠다고 가족한테 처분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진성준 정책의장이 다른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앵커가 물어봐요. 가족한테 증여하는 게 솔선수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2억 원 그 진성준 위원장이 증여세 내면 되죠 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상태. 또 가족한테 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굉장히 그렇죠. 제일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각각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뭐 뚝 떨어지는 구역이 있는데 이건 다 가족 간 거래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어떤 전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부장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네네네. 바랍니다. 부동산 4인방 부럽죠? 저는 4인방은 안 부럽고 그 사이에 갖고 있는 아파트 하나 부럽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전 부럽네요. 노력합시다. 네. 저는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아니 저 부럽다고 그냥 했으니까. 부러워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네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예, 열심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한 15억 정도라고 네. 하는데 14, 15억인데 저는 이제 구로구 오류동에 30년째 거주하고 있고 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10억 원에 한참 하회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네 다 그래요. 구로 이쪽에 특정한 뭐 신도림동 이런 데 빼고는. 네네. 근데 여기 왜 토지거래 허가를 아. 구역을 묶은 거예요? 그 그 주민들이 너무 황당해. 맞아요.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네. 여기는 아. 네. 한 1, 2년 동안에. 네. 근데 거기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을 사지도 못하게 구로에서 그래도 오순도순 그래도 서울에서 집값이 싼 편이니까 여기에 좀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얻어서 여기서 접근성도 좋고. 신혼생활 네.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뭐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 지점이 위헌이라고 보는 게 네. 구로, 관악, 금천, 도봉, 노원 한 33개월 동안 집값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아. 부동산 대책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네. 집값 안정과 하락인데 그렇죠. 이미 그 목적을 반쯤 달성한 이른바 뭐 외곽 예. 지역들까지 같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네. 투기가요제로 묶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과잉금지 과잉.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금지했다가 문영배 재판관이 이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때는 세 곳의 핀셋 대출 규제였기 때문에 5대4로 아마 그냥 합헌 판정이 난 건데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러네요. 과잉금지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이거 재밌는 지점 재밌는 같은데요. 지점이죠. 예. 총체적인 위헌 정권이네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파괴하고 그렇죠. 사심제하고 네. 쨍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